그런데 이런 운세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부적을 얻는다거나 주문을 외우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행운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네요. 그럼 저도 오늘의 운세를 한번 좋게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행운을 주는 분들입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즐거운 이야기, 기쁜 마음 나누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2월 14일 수요일 밤 밤의 창가에서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포맨의 땡큐 였습니다. 저는 뭐 운세나 이런 사주 같은 거를 그렇게 잘 믿는 편은 아닌데요. 재미삼아서 이제 뭐 신문 같은 거에 있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친구들이 그냥 취미 삼아 하고 있는 타로 카드로 이제 앞날을 점치는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하는데요. 이게 참 묘한 게 거기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써 있으면 저는 그냥 에이 이런 거 그냥 다 미신이지 뭐 이러고 넘기는데 좋은 게 써 있으면 왠지 믿고 싶어져가지고 그거를 또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는 샵 2842, 샵 2842로 받아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모바일 앱으로도 듣기와 참여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또는 BBS 보리를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 찾아주실 분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www.bbsi.co.kr로 들어오셔서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방문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매주 2분께는 사찰음식 전문회사 금바루에서 제공하는 불가수행식 자연선식 한 달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그대 앞에서 던져두었던 말 너무 소중해서 아껴두었던 말 밤의 창가에서 꺼내들어봐요. 밤의 창가에서 나와 함께 이지영의 밤의 창가에서 BBS 불교방송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15분 8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765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진행자분 바뀌셨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잠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지형 씨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었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 스텔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5818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스텔라장. 명절 재미있게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명절 반드시 재미있게 보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보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만나고 싶은 뮤지션들을 밤 창가로 모십니다. 밤하늘의 별빛 데이트. 오늘은요. 독특한 보컬과 심도 있는 음악이 멋진 분이죠. 리차드 파커스 함께합니다. 리차드 파커스 씨의 멋진 목소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갈 텐데요. 스텔라장과 플레인, 저와 플레인이 함께한 무스유 듣고 오겠습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뮤지션들을 저희 창가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빛 데이트, 싱어송라이터 리차드 파커스 씨 모셨습니다. 네, 밤하늘의 별빛 데이트. 오늘 게스트는 리차드 파커스 모셨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목소리를 마치 동트기 전 안개 낀 길을 걷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든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신비로운 뮤지션 리차드 파커스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파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인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너무 자주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네, 요새 뭐 하고 지내셨나요? 요즘에는 앨범 작업하고 있고요. 네. 그밖에 없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스텔라장 만나고. 네. 제가 최근에 리차드 파커스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2주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네. 집에만 계셨다고. 그래서 2주 만에 외출을 해서 만난 사람이 저라는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날 이제 신발을 2주 만에 처음 신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는 좀 밖으로 나가셨나요? 그 후로 또 한 번 나갔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중 한 번이 이제 오늘인 거죠?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동트기 전 안개 낀 길을 걷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든다고 하신 분이 있다는데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되게 뭔가 극찬인 것 같아요. 저는 기쁘네요. 되게 이런 표현이. 그 어떤 이렇게 좀 신비롭고 싶으신 건가요? 신비롭고자 한 건 아닌데 신비로운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사실 약간 신비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시는구나. 네. 네. 근데 누구나 약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좀 다가가기 힘든 아우라 같은 게 네. 있으면은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실 리차드 파커스 씨 처음 만났을 때 좀 네.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이름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남자일 것 같고 네, 되게 중성적이고 중성적이고 외국인 또 같고. 호랑이 이름이기도 하고 네. 이 이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영화 파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호랑이 이름이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인데요. 네. 사실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평소에 제가 호랑이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호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호랑이 띠는 아니죠? 호랑이 띠는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이상하게 호랑이 띠랑은 또 안 맞더라고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맞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호랑이 띠신데 괜찮아요. 전 아니에요. 전 네. 양띠입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뭐 이것 때문에 네. 뭐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밴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셨어요. 근데 아직도 밴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뭐 싱글을 내셨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이제 음원 사이트에 뜨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고서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이러고 들어봤는데 외국인도 아니고 네. 남자도 아니고 밴드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일부러 그러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노렸죠. 그 오아시 트리오가 한 명인 것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앨범 이미지도 계속 호랑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써서 뭔가 네. 리차드 파커스 하면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호랑이를 쓰실 예정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색만 조금씩 바꿔서. 네, 근데 또 잘 모르겠어요. 또 제 마음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부러운 게 저는 앨범 커버가 계속 달라져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명확한 어떤 같은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리차드 파커스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호랑이 하면 되니까 좀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또 은근히 그때그때 또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앨범의 느낌에 따라서 그렇죠. 또 그것도 좀 또 같은 고민. 이미지 안에서 달라져야 되니까 네. 더 고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이 그렇게 막 밝지는 않잖아요. 좀 네. 우울한 게 많은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뵀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밝으셔서. 한없이 밝죠. 네, 한없이 밝고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특히나 더 한없이 밝으셔가지고 막 집에서 막 이걸 뭘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래서 막 그냥 아나바다를 좋아하신다고 네. 그때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 이거 필요하니? 미리 연락을 드리죠. 네, 미리 너 혹시 연락해서 이거 있니?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있어도 갖다 주고 없어도 갖다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네,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뭔가 물물 교환을 자꾸 만날 때마다 하게 되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게요. 네. 오늘 라이브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사이킥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 첫 EP에 수록된 타이틀곡이고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제 한강 따뜻해졌나요? 오늘 좀 따뜻하지 않나요? 이제 슬슬 따뜻해지겠죠? 네, 네. 한국인들이 따뜻함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냥 그쵸. 영하만 아니면 따뜻하다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날씨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이킥 듣고 올게요. 네. 아무 말이 없어도 어색함 없이 공기 중에 떠도는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바라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계산기 소리 내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땐 불어주고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Yo, my psychic Baby, you're my psychic You're my psychic 우리 시작해볼까 Cause I'm your psychic Baby, I'm your psychic Cause I'm your psy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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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조심조심 몰래 발소리를 죽이고 멋지게 앉아있는 너에게 다가가 내 손이 네 등이 닿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Yo, my psychic Baby, you're my psychic You're my psychic 우리 시작해볼까 Cause I'm your psychic Baby, I'm your psychic Cause I'm your psy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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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우리 오늘 밤 한강을 걸을까 허락 없이 내 손을 잡아도 돼 우리 오늘 밤 한강을 걸을까 허락 없이 내 손을 잡아도 돼 우리 오늘 밤 한강을 걸을까 허락 없이 내 손을 잡아도 돼 우리 오늘 밤 한강을 걸을까 너도 내 마음과 같다면 Yo, my psychic Baby, you're my psychic You're my psychic 우리 시작해볼까 Cause I'm your psychic Baby, I'm your psychic Cause I'm your psy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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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Psychic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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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 처음 도입부 때 너무 소름 돋았잖아요. 라이브네. 라이브였구나. 너무 라이브다, 하면서. 이거. 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진짜 네. 음원이랑 너무 음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부담스러우셨죠? 되게 뚜렷하게 쳐다봤거든요. 네. 네. 리차드 파커스 씨에게 궁금하신 점 또는 뭐 해주고 싶은 말, 문자 샵 2842로 봤고요. 0이랑 8이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참여 계속 해주시고요. 벌써부터 제가 이렇게 안내하기도 전부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6083님, 리차드 파커스 반갑습니다. 그리고 5818님께서도 리차드님 환영합니다. 성원짐님께서도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혹시 리차드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파커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파커스로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파커스 언니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리차드라고 부르면 왠지 뭔가 좀 나이든 외국인 배우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혹시 음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아니었고 클래식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다가 이거로는 가망이 없다. 왜죠? 너무 이제 날고기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피아노 가면은 이렇게 과자 먹는 아이였거든요. 그때 먹었던 뭐 과자 중에 콘칩을 많이 먹었어요. 이름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과자를 먹으니까 피아노는 그만큼 많이 안 치셨겠네요. 손에 묻으니까. 또 씻으러 갔다 오고. 저는 피아노 학원을 저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다닌다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가면은 선생님이 막 동그라미 같은 거 5개 정도 그려주면서 5번씩 연습하라고 시키시잖아요. 그럼 저는 한 번 하고 2개씩 칠하고 저는 한 번에 다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칠해버리고 이러니까 제가 한 2년 정도를 다녔던 것 같은데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피아노뿐만 아니라 그냥 학원에 가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영도 배우러 다녔었는데 수영을 이렇게 레인을 한 번 다 가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빡 뛰어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할 때 저는 한 번 했으면 한 번 했다.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천천히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뭐 3-4번씩 돌 때 한 번 돌고 뭐 이랬거든요. 저랑 그래서 잘 맞으시나 봐요.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도 얼마 전에 수영장에 갔는데 배우러 되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요? 자꾸 가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안 느셨나요? 그만뒀어요. 그래서. 극단적이다. 뭐 저도 하다가 그만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렇게 폭로 같은 방송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시 좀 고급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음악할 때 보통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보통 피아노로 하던 기타로 하던 코드를 먼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멜로디를 쓰시는 거군요. 같이 동시에 작업하지는 않으시고.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제 코드 만들고 거기에 멜로디 하고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이제 가사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저는 가사를 나중에 입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그냥 먼저 쓰거나 그냥 쓰면서 같이 쓰거나 나중에 쓰면은 뭘 해놔도 입에 안 붙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사 안 한 곡도 덜어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 또 작업 방식은 또 저랑 되게 상반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일단 가사를 먼저 썼을 때 뭔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파커스 씨의 가사가 뭔가 좀 깊어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 사이킥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씁쓸함 같은 거는 없는 곡이긴 했지만 그 자러 간다 뭐 이런 곡들은
뭐 제목은 보면은 이거는 자러 가는 노래인가 싶은데 네. 물론 자러 가는 노래기는 한데 네. 그건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진짜 자러 가기 전에 쓴 곡인데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제 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던 분과의 어떤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된 후에 이제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이제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다시. 그쵸. 예.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말로 할 데가 없으니까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쓰고 자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기타 들고 한 곡이에요. 바람직하다. 네. 직업병 같은 거네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제 얘기를 노래에 꺼내놓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노래 경험담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네. 계시는데 네. 파커스 씨의 곡들은 보통 몇 % 정도의 팩트로 이루어져 있나요? 사실 한 10%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그 조그만한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사실 부풀리는 많이 게 직업이죠. 한 20, 많으면 20%이 정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부르는 동안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오늘부터 굿바이 보컬 녹음을 하던 중 귀신을 보고 듣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셨다고. 오, 되게 옛날 일이네요, 이거. 근데 보지는 못했는데 네. 들었어요. 어떤 그때 이제 저희 디렉 해주시는 이제 프로듀서님이랑 저랑 네.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이런 무서운 얘기? 밤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녹음을 할 때 그 보컬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켜놓고 하잖아요. 모니터. 네, 모니터를 네. 켜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저는 그런 컴퓨터가 경험이 꺼졌어요. 없는데. 무서우셨나요? 네. 그런 거에 되게 겁이 많은 편이세요, 원래? 없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별 일이 없었어요. 대박이 안 났어요.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귀신 보거나 그러면 대박 난다고.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평생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어가지고 네. 대박 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네. 또 라이브 한 곡 청해 듣고 올 텐데요. 네. 두 번째 라이브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이라는 곡이고요. 작년에 냈던 싱글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청해 듣고 올게요. 네. 새벽에 눈을 뜨고 아침 하늘 밥 대신 커피 이젠 없이 지내는 것도 날이 갈수록 더 익숙해져 하나 둘씩 너를 지워가는 나는 혹시 이런 나를 이해 못한
아, 본인도 같이 박수를 쳐주시는 건가요? 네, 리차드 파커스의 오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브인 거 모르겠어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네,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밤하늘의 별빛 데이트. 매력적인 음색이 참 부러운 리차드 파커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음색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팬이에요. 여기 674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 노래 장르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항상 장르를 설정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이거는 하고 계세요? 아마 R&B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장르를 다 섞은 그런 거를 만들자는 아니고 그냥 앨범에 제가 저 같은 경우도 리차드 파커스 씨도 그렇지만 막 곡을 하나의 장르로 어떻게 설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어쿠스틱, 인디, 힙합, 락 발라드라고 해서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리차드 파커스 씨도 뭔가 하나 거기에 해당되지 정해야겠네요. 않나 싶습니다. 네. 또 그 본인의 앨범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네. 여러 뮤지션의 피처링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네. 어떤 게 있었죠? MC몽 씨의 하얗게라는 곡을 처음으로 이제 피처링한 곡이고요. 네네. 이게,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분의 그 윤상 씨랑 같이 네. 작곡 활동하시는 네, 분이시군요. 원피스 네네. 팀에 계신 분의 수록곡에도 어. 참여를 했고요. 얼마 전에 그 다시 부르기 앨범에도 유재하 추모 앨범이었나요? 네, 거기서도 맞아요. 부르시지 않았나요? 네, 영광스럽게도 제가 진짜 그거를 듣고서 와 나는 이런 곡은 죽었다 깨나도 못 부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질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이 있네요. 네. 앞으로 피처링이나 콜라보레이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사탕 말린 말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로 스텔라장이랑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저는 스텔라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팬이거든요. 팬이에요. 네. 너무 좋죠. 사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곡을 썼어요. 네. 그래서 드렸죠. 모르는 척 하고 있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네. 거절을 할 수 없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널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참여를 해주셨죠. 그쵸. 저 심지어 그런 거 되게 막 질질 끌고 안 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성심성의껏 해서 제가 써놓고 내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단독 콘서트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 처음으로 했죠.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또는 뭐 그때부터 생겼던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뭐 징크스 뭐 이런 거가 있나요? 전 징크스는 없고 사실 그날을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공연이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눈 떠보니 끝나 있더라. 네, 회식 자리였더라. 그런데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공연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라던가 네. 예를 들면 그 인이어가 음향 사고나 이런 거. 잘 안 들리거나 네. 이제 뭔가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다가 딱 흐트러지면 확 깨져요. 그게 그런 일들이 공연 중에 있으셨나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좀 눈치 보이잖아요. 잘 그쵸. 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인이어 문제가 생기거나 네. 모니터링이 잘 안 되거나 네. 뭐 리허설 때랑 상황이 바뀌거나 네. 이러면은 그거를 눈치 보면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계속 흐트러진 상태로 공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그냥 다른 분들 보니까 다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냥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공연 중간에 네. 노래가 한 곡이 끝날 쯤, 그래도 노래 중간에 하기는 좀 그러니까 노래 네. 한 곡 끝날 쯤에 모니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공연 계획 또 있으신가요? 지금 3월 17일에 저희 프롬 언니랑 슈가볼 오빠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콘서트가 있고요. 오, 네. 5월 20일 날에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 여러분 가도 되나요? 보세요. 네,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저 몰래 가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다가 네. 오겠습니다. 네. 혹시 막 팬들 중에도 막 네. 기억에 남는 팬들이 있나요? 있죠. 스텔레장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저는 여성분인데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저랑 아. 나이도 똑같고. 오, 네. 혹시 그분도 호랑이를 닮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저 공연 날 그러니까 그분이 마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메시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못 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공연 날 오신 거예요. 서프라이즈. 그것도 1번으로. 1번 좌석. 와, 그래서 진짜 되게 놀랬죠. 감동적이었겠다. 네. 그러고 보고 바로 또 가셨어요. 아이고, 버스 때문에. 시간 때문에. 네. 아, 그런 팬들이 진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짜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죠.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아까 그 귀신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 곡을 듣고 올 텐데 네네. 오늘부터 굿바이, 네. 이 곡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곡은 남녀가 전화로 헤어지는 상황을 그러면 안 되는데. 20%의 경험과 80%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네. 곡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팩트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굿바이 듣고 올게요. 시간 좀 내줘 잠깐이면 돼 정말. 리차드 파커스의 오늘부터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밤하늘의 별빛 데이트 싱어송라이터 리차드 파커스 모시고 함께하고 있고요. 807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밤 문득 라디오를 켰는데 리차드 파커스라는 멋진 가수를 알게 되고 라이브를 생방으로 듣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0920님께서도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적 영향을 받은 뮤지션도 있나요? 저는 로린힐이라는 가수, 뮤지션, 네. 아티스트, 예술가 그분을 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영어 이름도 네, 제 로린을 영어 이름도 쓰시잖아요. 로린 킴이에요. 리차드 킴 그 아니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또 같은 페스티벌에 네.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 공연하는 시간에 혹시 로린힐이 하신다면 큰일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냥 공연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작년에 좋아합니다. 네. 공연을 했을 때 그 페퍼톤스랑 시간이 겹쳐가지고 보러 못 갔거든요. 그래서 네. 참 너무 슬펐습니다. 아, 막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저희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평소에 카페에서 만나서 잡담 나누는 것 같은 시간만 보내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스텔라장님과 함께 다시 라디오를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봐야죠. 요새는 이제 또 집에서 바깥으로 제가 불러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지만.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마지막 곡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리처드 파커스의 삐에로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항상 웃고 있는 난 피에로 아무도 모를 거야 하루 종일 괜찮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같은 밤 난 그대와 함께 밤새도록 좋은 노래를 들을래. 이지영의 밤의 창가에서.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밤의 창가에서 스텔라장입니다. 2부가 시작됐는데요. 2부를 열어준 곡은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명절 풍경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특히 며느리들에게 명절이 그동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저는 아직 며느리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저희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시댁에 가서 내내 고생을 하고 또 연휴 막판에 돼서야 친정에 그것도 아주 잠깐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제 젊은 그리고 좀 깨어있는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내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 명절 스트레스를 내 며느리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 사이에 시댁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시송합니다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문송합니다가 원래 원조였죠.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어떤 것도 죄송할 것은 없지만 그냥 이런 뭐 우스갯소리로라도 하는 얘기들이 좀 분위기를 얼음 같은 분위기를 녹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날에 모여서 같이 아침만 간단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뭐 많이 해도 그걸 적극적으로 좀 분담을 하는 집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뭐 애써서 뭐 다 상을 차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이런 일이 더 많아요. 이런 명절 풍경은 적극 권장하고 싶은 그레이트한 풍경이네요.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명절 어디서 어떻게 보내실지 뭐 계획 같은 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2842, 샵 2842로 문자 주시거나 보리 앱 게시판을 통해서 글 올려주세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이후에 저 스디가 선택한 곡 이어집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나에게 많은 네 마음을 보여줘. 네, 스디의 선택.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 바로 8971님이 신청하신 소란의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날씨가 전보다는 좀 풀렸는데 따뜻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분명 아침에 발렌타인데이라고 친구들에게 초콜릿 선물까지 했는데 이런 날이 커플 천국일 것이라는 걸 잊고 밖에 나갔다가 급 외로워져서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흑흑. 노래로 남아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란의 가장 따뜻한 위로 스디의 선택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죠. 제가 명절을 앞둔 거에만 너무 지금 꽂혀가지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거를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은 입에 대지도 못했고요. 원래 좋아하기는 하는데 8971님만 슬픈 발렌타인데이를 보낸 건 아니니까 저도 함께 했습니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문자 온 게 또 있는데요. 김현감님께서 짧고 굵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현감님 안녕하세요. 7448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비록 길은 막혔지만 하루 일찍 집에 왔어요. 일찍 끝난 것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밥 먹으니 벌써 오늘부터 쉬고 있던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네요. 스디는 이번 연휴 가족들과 보내시나요? 네, 저도 이번 연휴 가족들과 보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 있지 않은 분들도 혹은 보낼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 볼 수 있는 다른 날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런 큰 명절이 오면은 좀 외로웠던, 서러웠던 기억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설을 보내고 추석도 보내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유학을 와 있거나 타지에 있어서 설을 가족들과 세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매일 2부에 이렇게 한 곡씩 여러분의 신청곡을 배달해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의 선택곡은 소란의 가장 따뜻한 위로였는데 그날 밤창가에서 꼭 듣고 싶은 곡과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스디의 선택 다음 시간에 또 이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8021님이 신청하신 방탄소년단의 DNA인가요?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DNA 신청 봄날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오셨습니다. 8021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아까 소개할 때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 이 8021님께서 DNA와 봄날 두 곡을 다 신청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어떤 곡을 틀지 잠깐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곡을 다 틀어드리고 싶지만 너무 욕심쟁이신 것 같아요. 네, 한 곡만 틀어드렸습니다. DNA는 다음 기회에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설 연휴가 나흘 그리 길지 않은데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벌써부터 도로에 나와서 이 시간도 정체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지금 출발을 하시면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만 5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5시간이라는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사에는 조금씩 다 줄여서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은 2시간 50분, 그리고 서울에서 목포는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 충청권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명절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연휴 바로 앞날, 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이라고 하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오후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딱 지금이네요. 지금이 8시부터 밤 12시 사이잖아요. 최근 3년간 평균 14명이 연휴 전날 목숨을 잃었고 1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불상사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저희 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혹시 사고가 났거나 좀 심하게 막히는 곳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8021님께서 문자로 전 지금 설을 맞아 대전 가는 길인데 너무 막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신청하셨던 분인데요. 네, 그래도 신청하신 곡도 틀어드렸으니까 막히는 길 위에서 잠시나마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3455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차가 막히긴 하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하며 할머니 댁 가는 길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차가 막힌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네요. 진짜 저도 이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지만 막히면은 그만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나니까 그 시간 평소 못했던 대화 많이 하시면서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창가에 앉아로 돌아오겠습니다. 3455님께서 방금 신청하신 블랙핑크의 스테이 그리고 최낙타의 고백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올게요.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 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함께 걸어요 닫힌 맘을 열어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어지러운 마음 하나둘 접어보게 어두고 깊어지는 밤과 함께 기다려 너의 목소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대가 있어. 힘들었던 오늘도 괜찮아. 밤의 창가에서 창가에 앉아. 첫사랑과 함께 학교 앞에서 먹던 돈가스. 어머니가 만들어준 보글보글 참치 김치찌개. 할머니가 직접 밀가루를 치대 반죽 하나하나 잘라서 만들어주신 칼국수. 거창한 음식들은 아니다. 소박한 음식일지 모르지만 마음 한 구석이 사무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음식이 있다. 음식은 함께 먹은 사람이나 시기에 따라 그 맛과 기억이 달라진다. 소중한 추억이 깃들거나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는 음식을 우리는 소울푸드라고 한다. 원래 소울푸드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고된 노역에 지친 흑인 노예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백인이 먹다 남긴 음식, 특히 치킨 같은 고열량 음식을 먹어야 그나마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물론 음식의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핑 돌고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지 않아도 힘이 절로 솟는 그런 음식. 당신의 소울푸드는 과연 무엇인가?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창가에 앉아에 이어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고등어였습니다. 소울푸드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슴 시릴 수 있는 좀 슬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중간에 읽다가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다른 좀 뒤에 앞뒤 내용을 보면은 슬픈 얘기인데 저는 그 치킨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좀 작가님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울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뭔가 아늑한 고향의 맛을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게 떡볶이를 비롯한 갖가지 분식,
튀김류 아니면은 이제 뭐 순대랑 간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유학가 있던 시절에 가장 그리웠던 한국 음식이 분식이었어요. 정말 다른 뭐 한국의 뭐 찌개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사소한 것 정말 한국에서는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길거리만 나가면 있고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그 분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91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니 참 좋네요. 소울푸드는 아니지만 설을 맞이해서 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전을 많이 부치죠, 설에는. 네. 내일 본격적으로 전을 부쳐볼 생각입니다. 스디가 가장 좋아하는 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문자를 받고 제가 작가님과 함께 명절에 먹는 전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가를 막 이렇게 쭈루루룩 나열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은 표고버섯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표고버섯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버섯을 다 좋아하는데 표고버섯이 뭐 이제 다른 뭐 전골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먹어요.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세서. 근데 이 표고버섯을 전으로 해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은 굴전입니다. 제가 그냥 굴을 싫어해요. 이게 굴을 잘 넘기지를 못해요. 익은 거든 날거든. 근데 이게 나이를 좀 먹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는 굴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엄마가 저한테 굴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굴전을 먹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먹자마자 바로 뱉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언젠가는 그 맛있는 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971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두부 넣은 된장찌개요. 이것만 있으면 밥 2그릇도 뚝딱이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없어서 눈물이 핑 돌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조금은 슬픈 문자네요. 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두부 넣은 된장찌개. 그래도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직접 끓여서 드시면 또 밥 2그릇 지금도 뚝딱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외할머니가 장조림을 그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유학가 있던 시절에도 엄마가 가끔씩 이렇게 밑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소포로 보내주고 그러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외할머니가 직접 다 장조림을 만드셔서 프랑스에서 열심히 장조림을 아껴서 밥에 비벼 먹은 거는 아껴 먹은 건 아닌데 네, 그거만 있어도 진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종종 이렇게 장조림을 외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받아오고 거기 가서 먹고 하는데 제가 좋아한다는 거를 할머니도 아셔가지고 갈 때마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도 언제까지 그거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참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건 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장조림 레시피를 좀 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180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스디, 저도 굴 정말 싫어하는데 굴전 안 먹어요. 네,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네요. 저는 동그랑땡 제일 좋아합니다. 제 소울푸드는 뜨끈뜨끈한 만두요. 만두. 제가 소울푸드보다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왜냐면 소울푸드는 떡볶이지만 만두가 더 해먹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더 많이 먹는데 만두가 소울푸드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먹고 싶을 때마다 쉽게 해먹을 수 있고 그것도 뭐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또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해먹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먹으면 질리지 않는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소해서 더 좋은 것들 창가에 앉아서도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소소한 이야기도 많이 만나봤고 더 만나봐야겠지만 노래 듣고 다시 만나보는 시간 가질게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옥상달빛의 달리기에 이어서 홍대광의 그냥 네가 좋아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좀 흥미로운 교통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는 더 걸리실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정도 시간이 실제로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4시간 20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4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대전까지 2시간 40분, 울산까지 4시간 18분. 가장 오래 걸리는 거는 목포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내일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가지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소요 시간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혹시 뭐 혼자 이동을 하시거나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시는 게 아닌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는 또 반대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뭐 제가 굳이 걱정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6083님께서 소울푸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눈물 젖은 고구마 드셔보셨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뭐 고구마는 많이 먹어봤지만 눈물에 적셔서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눈물 젖은 고구마를 드셨는지 이제는 바싹 마른 고구마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밤의 창가에서의 마지막 문자는 이 문자로 골랐습니다. 이준협 님의 문자인데요. 요즘 야근하느라 신경 못 쓰다 방송 들으러 보리앱 켰어요. 방송 듣고 힘 얻어가야겠어요. 스텔라장님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까지도 이렇게 야근을 하고 계시는 준협님.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이 설 연휴 앞날이다 보니 발렌타인데이 분위기는 좀 덜했던 것 같죠. 그래도 뭐 지금도 연인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모두 이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밤의 창가에서가 아니라 설 연휴 특집 행복한 음악 만다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은 벤의 꿈처럼 준비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꿈 꾸세요. I remember